예, 좋습니다. 잘 들리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주식은 진짜 뭐 오늘 하루 하고 말 것처럼 주식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하다 보면 오늘 같은 장도 있고요. 지난번처럼 폭등하는 장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동안 좋았으면 한번 힘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좋았으면 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좋았으면 그렇게 좋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좋다가도 오늘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루하루 등락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기뻐할 필요 없어요. 주식은 맨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한 사람이고요. 일희일비하면 주식을 못합니다. 한규 대표가 분명 저는 주도주 가지고 중장기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도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주식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정말 짧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시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50% 이상, 50% 이상이 아니에요. 이 작은 시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7, 80%입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요런 변곡점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제법 됩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변곡점도 무시하고 중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이 최고의 수익을 냅니다. 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이랬죠. 그 29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봐온 거예요. 요거 단기적인 조정 무섭다고 던져냈다가 다시 재매수해가지고 가져가면 정말 좋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종목군들을 던져냈다가 다른 종목에다 물려버리고 다른 종목에서 이만큼 먹은 거를 또 뱉어내버립니다. 뱉어내서 물려버리죠? 그럼 이 주도주가 다시 갈 때 이걸 다시 못 잡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한 대표가 한 큐를 진행하면서 테크인 같은 종목들을 대바닥권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갔죠. 코로나19가 터지고 주가 폭락 장세가 나올 때 매일매일 TV 나가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이렇게 폭락하는 장세는 분명히 코로나19가 잡힐 수가 있고, 백신 치료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있고, 엄청난 유동성을 뿜어냈기 때문에 증시는 V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런 종목들을 방송을 통해서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도주를 매집하는 차원에서 매집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제 방송을 좀 신중하게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단타 매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부강약품을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주도주를 가지고 중장기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요. 그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종목군들을, PSK라는 종목을 다 남들이 번지고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약세가 나왔을 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이 구간에서 종목을 잘 보십시오, 매집을 하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 무서워가지고 던질 때, 그죠? PSK가 그랬고 테크인도 그랬고요, 그죠? 두산 GS는 나중에 그랬던 거고, 그죠? 슈프리마가 그랬고, 그랬던 이 종목군들이 수익률이 지금 주가가 얼마인가 보세요. 물론 지금 갔다가 다소 눌림이 나왔습니다만, 최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이 두 종목 다 100%가 다 넘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나갔던 이유 100%가 다 넘었어요, 여러분들. 저 폭락하는 구간 남들 다 던지고 도망가서 무서워할 때
이 구간에서 주식을 잡아놓고 2달 정도 가니까 100% 가까운 그런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면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종목군들, 새로운 종목이 부각이 되면서 두산 피얼셀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뒤늦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244%라는 폭등 수세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 무서워할 장세가 아니에요. 어? 무서워할 장세가 아니라고요. 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증시는 저점 찍고 V자 반등이 나타났고, 원래 이 증시는요, 만약에 이 구간 갔다가 여기서 무너졌으면요, 주가가 다시 직전 저점까지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여기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장 빠졌다고, 와, 뭐 울고 불고, 뭐 고통스러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시장은 냉정한 겁니다. 이성적으로 시장을 보시듯이, 이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루 이틀 시장을 보시면 주식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들은 쳐다보지 않는 이 구간에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 구간도 우리가 종목군들에 대한 분할 매집을 단행했습니다. 장기회님들, 남들 다 힘들어할 때 제 바짓가랭이 잡고 계셨던 우리 장기회님들, 그분들이 여기서 제 물량들을 매집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겁니다. 대시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모두 힘들어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제가 얘기하다 말았죠. 원래 증권시장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무너졌으면 여기까지 무너졌어요. 직전 저까지 다시 폭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폭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너졌으면. 왜 그래요? 코로나19라는 공포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까지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서 여기서 재반등에 나서는 걸 확인하고, 아, 이제 한국 증시는 지난번 같은 폭락은 없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벌써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증권시장은 훨씬 더 강했던 것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증권시장은 좀 더 많이 간 겁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강했던 상태에서 최근 증권시장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지난주 목요일 시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전략 후강으로 급반등이 나올 정도로 대기 매수가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엄청나게 강한 거란 말이에요. 미국 증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으로 인해서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급락 하루 만에 반등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음봉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급락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저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데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뭐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이 있지만 좀 너무 심하다 라는 인식들이 깔리면서 반등에 나선 겁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에 동남아 증시가 밀리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 때문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많이 밀려봐야 그냥 마이너스권 조금 3%, 4%, 5% 이렇게 폭락 나오지는 않을 거로 봐요. 많이 빠져봐야 1%, 2% 정도. 네.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어요. 왜? 백신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2%, 제가 오늘 미국 증시는 한 2%, 2% 안짝 정도 선에서 저는 하락세가 멈출 거로 보거나, 뭐 플러스까지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가능성 봐요. 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제 예상대로 미국 뉴욕 증시가 내일 마이너스 2% 안짝에서 하락세가 멈추고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오면
이건 여러분들한테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에 나왔을 때 저는 분명히 한 기수의 한 큐를 통해서 분명히 이 장은 조만간에 바닥이 나옵니다. 조만간에 V자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주도주들을 우리가 분할해서 매집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과 내일 정도까지 봐서 하락세가 분명히 멈추는 게 확인되면 제가 예상한 대로 이 장은 중간 바닥이 되는 것이고, 바닥을 다지고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시장이 그동안 좀 올랐고 더 오르려고 하는 차에, 좀 쉬어가는 차에 북한 애들이 또다시 딴지를 걸고 으르렁거리고 하니까 분위기만 조금 험악해진 것이고, 분위기 좀 험악해진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질다 물량 털어버렸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그동안 주도를 했었고,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장구가 많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 눌러대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어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지간한 불안 매물, 경계 매물들 좀 많이 나오게 됐죠? 그죠?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충분히 나온 겁니다. 앞에서와 같은 폭락 장세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번 하락 장세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월요일이죠. 화요일과 수요일 안에 바닥 나올 겁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안에 바닥이 나오면,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내면 여기 이제 또 잡아야죠. 뭘 해요? 잡아야죠, 여러분들. 응? 제가 여기서부터 종목을 매수하자마자 폭등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분할해서 매집하라고, 분할해서 매집하고, 또 일부 반도체, 그 다음에 5G, 전기차, 이런 종목들 여기서 종목군들을 분할하면서 들어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저점 찍고 기간 조정 나오고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 구간부터 제일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잡고자 하면 이번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그 주도주가 되는 종목을 잡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타 치지 마시고, 오늘 바이오제약주 단타 치러 들어갔다 죄다 작살났죠, 여러분들. 단타 치시는 분들은 오늘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물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결국 가는데. 주식을 투자하면서 시간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응?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나는 좋은 주식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가면서 대세 한번 만들어내겠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에? 백신 개발이 내년에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임상 3상. 처음에는 코로나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지 모르고 있다가 전 인류가 당했지만,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가 재확산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전 세계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단기로 보면 무서운 시장이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 장은 이 바닥에서 기회를 놓친 분들한테는 기가 막힌 또 한 번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는 제가 얘기했죠. 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응? 오늘 주가 폭락 나오고 이 급락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가들 다 그럴 거예요. 아, 나 주식 못 팔았는데, 내일도 폭락 나고, 내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서워. 지난번에 코로나19 폭락 장세 또 떠올리면서 또 투매가 나올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됐어요. 오늘 상당히 물량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뉴욕 증시가 중요할 겁니다. 저는 미국 뉴욕 증시가 많이 빠지진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고, 오늘과 내일 안에 분명히 하락세는 분명히 멈출 거로 보고 있고, 빠르면 오늘 많이 밀려봐 마이너스 2% 안짝, 내지는 조만간에 하락세 멈춰서 반등 가능성도 있으면서 중간 바닥은 찍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세 멈추면 시장 자체는 충분하게 저점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
투매하고 도망가실 겁니까? 아니죠. 현금을 들고 있거나 기회를 노리는 분들한테는 이런 구간들은 여러분들한테서는 기가 막힌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응?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응? 결국에 지금 이 위치는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차트 분석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분석은 제가 해드렸죠. 펀더멘탈 분석은 제가 해드렸으니까 기술적인 위치에서 월봉상의 코스피 지수 제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 에? 코스피 2000포인트 훨씬 2129포인트까지 갔다가 밀렸지만 2000포인트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 2000포인트가 어디에요, 여러분들? 한국 증시가 그동안 무려 10여년 기간 동안 형성됐었던 대바닥권입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때문에 일시로 깼다가 한국 증시는 다시 2000선 다시 바닥권까지 회복을 한 겁니다.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고, 그죠? 한국 증시는 다시 제자리까지 안정권까지 온 거예요. 그죠? 안정권까지 온 겁니다. 응? 안정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하락은 없다는 얘기예요.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에 의해서 증시가 1900선까지도 깨고 내려가는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온 겁니다. 에? 다시 여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자, 아셨으면 1번. 자, 종목 진단은 조금 맨 뒤에서 잠깐 해드릴게요. 자, 판매시는 올라가면 정리하셔야 돼요. 내일 올라가면 정리하세요. 자, 아셨으면 1번. 아셨죠? 자, 월봉상의 주가는 제자리까지 왔습니다. 일단 안정권에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시더라도 코스피는 여기 대체적으로 2000포인트 선 정도 선에서 중간 바닥을 만들어 갑니다. 그죠? 그리고 박스 상단에서 저항받고 밀린 부분이에요. 보통 이런 주가 패턴들은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19에서 폭락이 나왔고 다시 제자리까지 가서 물량을 받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다시 여기서 다시 깨고 내려가는 이런 일은 절대 없다.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일봉상의 코스피 지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반이평선을 뚫었죠. 120선과 300일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 여기도 오히려 과거 지지대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만약에 2000선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1900에서 2000포인트가 완전히 대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코스피가 1900에서 2000포인트가 대바닥이 되니까 2000포인트가 살짝 깨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요 정도가 대바닥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코스닥은 여기 650선이 여기가 대바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 뚫고 갔다가 오늘 음봉이 크게 나면서 직전 고점을 다시 깨고 내려오더라도 요 650선 정도가 되면 완전히 대바닥이 될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음 주 내일이나 모레까지 만약에 코스닥이 좀 더 밀리게 되면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래소 종목들 뭐 보지 마세요. 거래소는 보지 마시고 코스닥을 보시는 게 나아요. 코스닥을 보시는 게 나아요. 거래소 종목 보지 마시고 코스닥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구간 제가 보기엔 뭐 650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일단 오늘 700선이 살짝 무너졌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보기엔 미국 증시가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제가 보기엔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예.
내일 아침에 시초가 700선 회복될 수도 있고요.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서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구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를 꼭 잡아야 됩니다. 여기를 반드시, 여기를 분명히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는 거, 요거를 제가 꼭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해줄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이 구간이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상의 주가도 마찬가지죠. 과거 직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여기가 강력한 밀집되고 대바닥권이에요, 여러분들. 대바닥권입니다. 만약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좀 늘어나가지고 690선을 좀 깨고 내려간다? 제가 예상해 드렸잖아요. 갔다가 요런 기간 조정 지내고 나서 치고 나간다. 그러면 요 기간 조정 나올 때 최하단을 공략해야 돼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곧바로 가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최하단에서 좋은 주식을 가장 낮은 가격에서 사놓고 반등에 대비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장세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여러분들. 기사 나오잖아요. 응?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왜 안 가능해요, 이게? 네. 카를로 미국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이 미국 경제 V자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람은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100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급락 후에 미국 경제지표가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게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일 시황해드리고 방송해드리면서 맨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응? 미국의 5월달 실업률이 14.7%까지 치솟다가 13.3%까지 급격하게 개선되는 거. 더군다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경제 재개를 시작합니다. 그럼 임시적으로 잘렸던 직원들이 다 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부역자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연준에서 미국의 경제 전망을 했을 때 2020년에 GDP 성장률이 6.5% 마이너스 6.5%에서 무려 2021년은 5%까지, 이건 말 그대로 V자 폭등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자, 맞으면 3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실업률도 지금 9.3%, 5.6%까지 감소할 것이다. 제롬 파월 의장은 물론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약간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19 억제 여부가 달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19 백신 만들어지고 있고 시간은 걸리지만 조만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코로나19 재개 우려감과 함께 북한 얘기 때문에 증시가 좀 더 밀린 것인데, 여러분들 북한 때문에 증시가 왜 밀려요, 여러분들? 북한 때문에 증시가 왜 밀립니까? 북한 때문에 증시가 밀리는 것은 북한이 딴지 걸어가지고 갑자기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과거 연평도처럼 일부 미사일 잘못 쏴가지고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대응하다가 대응하면 또 북한도 미사일 한 발 덜 쏘고 이러면서 전쟁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 때문에 북한 문제가 부각이 되면 증시가 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 지들 코가 석자인 놈들이 김정은이 뚱땡이 지 똥배부터 집어넣을 생각 안 하고 그 새끼들이 지금 지들이 큰 소리 칠 단계입니까?
아주 굶게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핵을 포기하죠. 핵이 없어야 한반도가 평화롭긴 하죠. 예. 지들이 지금 전쟁 일으킬 단계입니까, 여러분들? 전쟁 일으킬 때 김정일이 죽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전쟁 나면 김정일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김정은 다 막 미국이고 한국은 때려잡을 겁니다, 아마. 알걸요? 무조건 잡아야 돼, 이번에 전쟁 나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김정은이 알 겁니다. 전쟁 못 일으켜요, 여러분들. 응? 같이 죽자? 지들이 더 많이 죽죠. 전쟁 안 납니다. 해봐야. 뭐 지금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뭐 남북 뭐죠? 만나는데 뭐 거기 뭐 그런데 없애겠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죠? 해봐야 뭐 이제 뭐 DMZ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국지 도발 정도 나올 거고 미사일 쏘고 물론 그거보다 좀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쟁은 안 나요, 여러분들. 일시적인 도발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면 오히려 그건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무서워하지 말라니까요.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건 위기에 촉하지 않아요. 그냥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정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올랐기 때문에 불안했던 물량들까지 좀 소화를 해낸 겁니다.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투매하면 안 되죠. 투매하지 말고 매도하더라도 반등시 매도하는 게 좋겠고 이번 이 눌림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위치가 이번 주 최저점의 기회가 될 겁니다. 애시당초는 이 정도까지 조정은 나오지 않고 가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완만하게 좀 진행될 걸 봤어요. 갑작스럽게 뭐 북한 문제 부각이 되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이 부각되고 하다 보니까 밀려서 아쉽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이것도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나타난 것이니까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 기간 조정의 재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눌림 조정과 하락 조정을 여러분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금 있는 분들 주저할 필요 없겠고 현금 있는 분들은 정말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죠? 현금 있는 분들은 기가 막힌 찬스가 온 겁니다. 예. 그분들은 지금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어딜 잡아? 주도주가 될 종목 잡아야 되겠죠. 그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투매하지 말고 올라올 때를 이용해서 뭘 해야? 안 되는 종목들은 정리해라. 뭐요? 거래소 대형주들, 철강주, 화학주, 정유주 이런 거, 금융주. 제가 거래소 종목들 다 올라갈 때마다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응? 맞죠? TV 방송에도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정리했고 이제 그 정리한 자금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일단 거래소는 카카오, 네이버, 뭐 NC스토어부터 이런 거 볼 때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장은 곧바로 치고 가는 관점보다는 제가 보기엔 한 주, 두 주 약간 기간주 중에 좀 더 진행되고 나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번 장에서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가는 종목은 또 네이버, 카카오, NC부터 이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예요? 또 반도체 징그럽죠? 과거 제가 여기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과거에 이 대형 IT 대형 이 주도주들도 시세가 날 때 그렇게 뭐 순조롭게 안 갔어요, 여러분들. 순조롭게 안 갔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고 하는 종목이 2003년에서 2007년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될 때 절대 시세가 그렇게 만만하게 순조롭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주봉만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냥 뭐 들고만 있으면 중장기 투자인 줄 아세요?
자, 삼성중공업이 3년, 4년 대세 상승장에서 나왔던 수익률입니다. 중간중간에 보세요. 왔다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조정 하락세, 조정 반락세 갔다가 훅 밀어버리죠? 그리고 지금 몇 달을 옆으로 기어갑니다. 또 갔다가 한 3개월 빠져요. 그리고 또 3개월 빠집니다. 또 빼요. 마지막에 난리죠, 여러분들. 저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대응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수익 못 먹어요. 이런 수익은 절대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못 꿉니다. 이런 거 일일이 대응하면 저런 시세는 여러분들 꿈도 못 꿔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요? 응? 2년, 3년. 그죠? 꿈도 못 꿉니다. 이게 주도주예요, 여러분들, 주도주.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많이 올랐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얘는 지금 카카오라는 종목은 이제 고점을 높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 여러분들. 그리고 보세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하고 지금 땅 파고 내려갔다가 잠깐 올라온 종목들, 땅 파고 내려갔다가 잠깐 올라온 종목들, 뭘 봐야 돼요? 최근 조정장에서도 하락폭이 적은,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그런 종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거래소 대형주들은 제가 아까 대충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소 대형주들 중에 코스닥 종목들 중에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이 뭡니까? 다 반도체 아니에요. DB 하이텍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아,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얘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19라는 돌발적인 악재 때문에 기업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가 좀 안정되고 코로나19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V자 반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 중에 지금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나갔던 뭐 ISC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 FST, 그 다음에 TSE, 리노공업, 유진테크, 여러분들 그 ISC부터 해가지고 이 종목들 기업 실적들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GST하고 코아시아, 사이맥스, 그 다음에 DNT, 이런 종목들 기업 내용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모르시죠? 오늘 무방에 오신 분들은 VIP를 꼭 가입을 하세요. 제가 오늘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장기회원님들이야 이해하실 거고 잘 이겨나가고 계시니까 VIP, 오늘 무방에 오신 분들은 VIP 꼭 가입을 하세요. 가입하시고 내일부터 무조건 매수 들어갈 겁니다. 오신 분들, 신규님들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반도체 장비주들은 얘네들이 기업 내용이 나빠서 빠진 종목들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맞으면 5번. 다시 한번 5번. DB하이텍이 기업 내용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죠. 맞죠? 시장이 빠져서 밀린 거죠. 맞으면 5번. 5번 쳐보세요. 맞으면. 안 맞아요? 왜 5번 치시는 분이 없어요? DB하이텍이 나빠서 빠진 겁니까? 유니텍스가 나빠서 빠졌어요? ISC가 나빠서 빠졌습니까? 왜 5번 치시는 분이 없어요?
얘네들은 시장이 빠져서 그냥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빠져서. 시장이 안정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제일 먼저 가요, 여러분들. 회원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신규님들 내일 매직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매수 안 했습니다. 하나.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들어갈 거고, 오늘 무방 오신 분들도 맨날 눈팅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지난번에 폭락장세가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놓쳤던 이 기회를 이번에는 제가 분명히입니다. 이런 하락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거의 바닥권이에요. 대신에 단타를 보고 오실 분들은 오지 마시고 주도주 가지고 중장기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종목 발굴을 지금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종목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종목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종목군들 내일부터 매집 집중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2% 안짝에서 저는 하락세가 멈출 거로 봐요. 많이 밀려봐야 그 정도고, 대체적으로 보합 내지는 잘하면 플러스 반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미국 증시 하락세가 멈추면 국내 증시는 거의 대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북한은 그냥 으르렁 거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협은 안 돼요.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쟁 우려감 때문에 걱정은 있습니다만, 중간에 국지전이라든가 연평도 같은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연평도 같은 사태가 나오게 되면 북한도 지들도 안 좋다라는 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미국이 코로나19 재개와 관련해서 미국 주식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입니다. 지난번 같은 공포는 나오진 않는다. 지난번 같은 코로나 팬데믹, 제2차 팬데믹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분명히 백신 개발이 임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곧 하락세 멈출 겁니다. 오늘 저녁에 하락세가 이어질지 내지는 곧바로 반등할지도 봐야 되지만, 반등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어쨌든 간에 하락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 주식은 바로 오늘 일중 저점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겠죠. 근데 내일도 시장은 약간의 불확실성 쪽에서 불안 매물들이 나올 겁니다. 불안 매물이 나올 건데 내일도 저점 매수의 기회가 분명히 될 겁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은근은 그 분차트상으로 저점 만들어지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자, 반도체 분명히 잡으셔야 되고요. 2차전지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못 잡았죠? 예, 또 기가 막힌 매수탐이 온 겁니다. 지금 삼성 SDI는 아까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35만원 선 중심으로 해서 저점 지지가 되는 선에선 이런 종목 보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얘하고 두산슬로스, 동아기업, 그 다음에 천보, 에코프로비엠, 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근데 그거보다 더 괜찮은 종목이 있어요. 자, 그거 보시고, 5G 그동안 오른 것도 없습니다. 오른 것도 없는데 그냥 중간에 이제 짜증나니까 다 털어낸 겁니다. 중간에 이제 들어왔던 사람 물량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만한 성장주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 분명히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니다. 실적이 너무나 좋은 종목이 많다. 이 FST 같은 종목들 EUV 공정과 관련된 성장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도 이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니다.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눌림 주고 나서 중장기 2단 반등세를 보일 것이다. 종목들이 추세가 무너지거나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진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DB하텍 같은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에 따른 눌림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20선 좀 깨지긴 했습니다만 120선 지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장기적 흐름 자체는 직전 고점에서 물량 받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오늘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거로 예측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라는 건 돌발악재라든가 돌발적인 변수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 시장은 또 제가 예상했던 도 거의 다 잘 맞았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제가 예상했던 부분들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조정 장세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위기 아닙니다. 위기 아니고 기회라는 관점에서 이 장 보시고 투매하지 마시고, 매도하더라도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고, 현금 있는 분들은 주식 매수를, 주도주를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고 바라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반등장 위에서 역시 반등 나올 때 물량을 털어내면서 바로 주도주로 옮겨가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이 조정 끝나고 가면 가는 종목만 갑니다. 가는 종목만 갑니다. 그것만 아시고, 그 종목이라든가 섹터는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투매하지 마시고, 단타 매매 줄이시고, 길게 보시면 지금이 얼마나 기가 막힌 찬스가 될 것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매일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경제 살아나고 있고, 코로나 백신 만들어지고 있고, 유동성 좋고, 경제 살아난다. 짧은 조정은 나오더라도 중장기 반등은 나온다. 대시세를 노려라. 단타 치지 마라. 그리고 주도주로 공략하라. 주도주를 지금 공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 코앞에 펼쳐진 겁니다. 가고 나서 달려들려고 점을고 가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 그리고 설마 했던 그 조정이 일단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조정은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조정은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자, 회원님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 무방에 오셨던 분들도 좀 지루했습니다만, 앞서 제가 UTI라든가 삼성, SDI 같은 용어들 제 중장기 종목으로 제가 드렸어요. 털 필요 없습니다. 털 필요 없고, 오히려 밑에서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5G, 2차전지, 스마트폰, 이들 섹터에 대한 저가 매집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으면 바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신 없는 분들은 오늘 1588-0648 전화하셔서 VIP 오세요. 제 목소리 들으시면 뭔가 안 느껴집니까? VIP 오시기 바라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오시면 됩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그냥 바로 내일 오시면 돼요. 아셨죠? 더 얘기 안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7번. 자, 77번 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77번. 아, 예, 구별님,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77번. 왜 이렇게 이해되신 분들이 없어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뭐가 이해 안 돼요? 자,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이 시장을 분명히 이해했으면 이겨내실 수 있어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요. 이 조정 깊지 않아요. 깊지 않고 길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 기간 조정은 뭐 많이 길어봐야 뭐 6월 이달 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주 안에 끝나고 이제 슬슬 이제 반경 나올 겁니다. 미국 증시가 펀더멘탈이 좋고요. 미국은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만 사라지게 되면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런 거니까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 이겨내시 바라고. 오늘 중국 증시는 올랐죠? 중국이 약간 밀렸군요. 예. 자, 어쨌든 간에 공격적인 어떤 부담감보다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자라는 점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아시고,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라 합니다. 자, 그래요.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은 내일도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면서 갈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자, 여러분들 다 VIP 무방에 오셨던 분들도 파이팅 하시고요. 자, 이겨내시 바랍니다. 자, 됐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시장 힘들었습니다만, 자, 위기 아니고 기회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 다시 말씀드렸고, 하루 이틀, 2, 3일 안에 조정 장세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지금 끝나는 장 아니에요. 그동안 오른 데 따른 1차적인 조정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다시 2차 상승 준비하셔야 돼요. 아셨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바로 문 닫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VIP 오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주식 들고 일찍 오시고요.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은 그냥 내일 아침에 장 열리면 자, 8시 40분 50분에 바로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주식 가지고 있는 분 그냥 들고 오시거나 카페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냥 들고 오시면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전화통화 된다고 하니까 움직이세요. 믿고서 한번 해보세요.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클립 내일 뵐게요. 예!